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옥타비우스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질문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형, 친구들끼리 술 먹다가 나온 이야기이니 의견이 어떤지요?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인데 작년에 640조, 복지비만 100조 지출, 교육비만 89조 정도 지출을 하는데 어느 친구가 이야기를 하기를 현재 4대 보험 플러스 소득세에서 14% 내는 세금을 30%로 인상하고 부자 세율을 38%에서 최고 45% 인상하고 의료비 무료, 대학까지 무료, 노령기초연금 100만원, 0세에서 18세까지 출산지원금 100만원, 대학 졸업 후 만 30세까지 취업장려금 80만원 지원 하면 한국의 출산율이 0.7명에서 1.2명까지는 반등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면 복지비를 200조, 교육비를 140조에서 150조까지 진출하고 독일 프랑스식 사회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던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국제결혼한 분이나 한국 귀화자만 출산율이 올라가고 서민의 부담이 가중될 거라고 보는데 붕어형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 뭡니까? 이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거 완전 진정한 포퓰리즘 끝판왕 아니야?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세금을 완전 갖다 붓는데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답 없는 거거든. 이거는 적게 쓴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쓴 것만 하면 저출산 수백 전 썼어요. 근데 티가 안 나잖아요. 역효과 나죠 이게. 차라리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그동안 저출산에 썼던 돈을 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냥 결혼하신 분한테 그냥 돌렸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이상한 돈 쓸 바에는. 요거 있잖아요. 매년 야간 복지를 지금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차라리 돈을 뿌렸으면 좋겠어. 그게 더 확실할 거 아니야. 이상한 데 돈 쓸 바에는. 이 친구 직장생활 똑바로 안 하죠? 이거 얘기하는 사람 직장생활 안 할 것 같은데. 직장 제대로 안 다닌 사람 같아. 왜냐하면 직장 제대로 안 다녀 얘기할 수 있거든. 이런 것들을. 일 똑바로 안 하는 사람 같은데? 돈을 모아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 같아. 여러분 돈을 모아보면 세금 나가는 게 정말 아깝죠? 세금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몇 푼씩 나간다고 뭐 억울하잖아. 근데 자기도 세금 내는데 세금 내는 게 아깝지 않나 봐. 그러면 본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 백수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긴데. 백수는 세금 안 내니까 14% 30% 모를 거 아니에요. 100% 낸다고 해도 어차피 백수니까 아무 상관없잖아. 아, 중소기업 연구직이라고요? 세상 연구는 못 하시나 보네요. 대한민국 연구는 못 하시나 보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14% 내는 세금은 30%. 그럼 예를 들어 200을 벌면 60만원 세금이네. 60만원. 부자세율 38에서 45. 38이 아닐 텐데 더 많이 낼 텐데. 한 45% 낼 텐데 지금. 의료비 무료, 대학까지 무료라고요. 아니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일하는 사람이 고생 아니야? 아니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백수들이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일하는 사람. 그럼 일 안 할 거 아니야? 아니 일 안 해도 대학 의료비 다 무료 아니야? 일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 알바만 해도 되겠네. 알바만. 어차피 아프면 그 병원 가면 공짜 아니야? 이러면 여러분 일하겠습니까? 직장 다니면 열심히 일할까? 일 안 하죠. 가뜩이나 노동의지 없는 사람들 많은데. 아 맞잖아. 먹는 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잖아. 그 노동의지가 없는 사람들 일 안 하겠죠. 그러면 쎄 빠지게 일하는 사람만 고생이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적게 벌어. 적게 벌면 내가 뭐 아쉬운 게 있어가 결혼할까? 이래봤자 세금 많이 떼가지고 돈도 모이지도 않는데.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 이렇게 30% 이상 하잖아. 그럼 세금을 기존에 했던 건 반 이상 내는 거잖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불 인상해버리면 우리나라가 세율이 올라가잖아요. 세율이 점점 올라가는데 그럼 언제 돈 모아가지고 언제 결혼비용 마련합니까? 세금을 저만큼 내는데 돈을 언제 모으나요? 아니, 결혼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 집은 사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여기 보면 다른 거는 뭐 혜택이 있지만 집값에 대한 혜택이 없죠. 우리가 지금 가장 결혼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결혼할 때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게 뭡니까? 집이잖아요, 집.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당장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살 집이 필요한데 그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집값을 모아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모아가지고 못 사잖아. 거기다가 대출을 받자니 대출 금리 장난 아니고 여기 집값에 대한 얘기가 없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잖아요. 아니 보금자리가 필요하잖아요. 뭐 땅바닥이 시작합니까? 아니죠. 아니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안 그래요? 굉장히 사회를 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죄송하지만 그 친구분 안에서 연금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약간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지금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미루고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 집이죠, 집. 집이잖아. 그리고 물가. 그 집에서 막혀버리는데 이런 거 해줘봐야 뭐합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돈 있는 사람만 결혼하고 없는 사람은 결혼 못해요. 돈 있는 사람만 결혼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자꾸 억울하다는 생각 가질 거예요. 왜냐? 세금으로 저만큼 많이 나가니까. 참 생각 없는 얘기네. 한국의 출산율 0.7명에서 0.1. 이런 거 가지고 해결 안 된다니까, 이런 거 가지고. 반등 좋아하네요. 반등 좋아하네. 본인 인생부터 반등시키라고 하시죠. 어? 옥타비우스님, 그 친구 인생부터 반등시키라. 본인 인생도 반등 못 시킨데 무슨 출산율을 반등시킨다 그래. 참 생각이 없네요, 진짜. 진짜 탁상공들이 탁상공구나, 진짜. 어? 우리나라 출산율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내 인구만으로는. 한국인들끼리 결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마인드 자체가 이미 박살났잖아요. 차라리 있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여자분들한테 일치의 지원을 끌어버리는 거야. 좀 나쁜 얘기인데요. 여자분들이 남자하고 어떻게 공생활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취업의 장벽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예요. 티오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굉장히,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욕 먹겠죠.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이란 제도를 하지 않고서는 못 사는 거야.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여자분들이 그런 말 하면, 이런 말 웃기게 모르겠죠. 사회적인 거세를 당하고 있거든. 취업에 대한 거세를 당하고 있어요. 이제 안 뽑아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아마 채용의 기회가 막혀버릴 거야. 그동안 할당제 때문에 억지로 뽑았는데, 할당제 뽑고 이제 일 시켜보니까 일이 엉터리잖아, 이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더 많은 배려를 요구하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아는 거예요. 여자를 뽑아봐야 도울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결혼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미래 상황에 대해서 자기들이 겪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능력도 없는데 결혼 못하게 되면 정말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현실 사회에서 이제 깨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차라리 출산율을 올리게 하려면요. 국제 결혼을 더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이게 제일 확실해. 차라리 있잖아요. 다른 나라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나라나 수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제 결혼 수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매칭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넘어오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국제 결혼 아예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출산율 전체 수치도 낮은데
한국 사람들끼리 출산율 더 낮아요. 차라리 한국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하고 국제결혼 시켜가지고 출산율 올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분은 젊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다문화 가정 많잖아. 그분들은 그래도 그분들은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애초에 딩크족이 없어요. 국제결혼 하신 분들은 다둥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싶어하는 그 이제 여자분들 있을 거 아니야. 외국 여자분들. 차라리 그쪽 나라하고 수교를 해가지고 한두 명이 아니라 대량으로 합법적으로 넘어오게 만드는 거야. 넘어오게 해가지고 한국 남자하고 이렇게 결혼 매칭을 시켜가지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매매원 같은 것도 이제 금지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국제결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그런데 돈을 투자하는 게 나아요. 이딴 걸 해봤자 출산이 안 올라갑니다. 야, 이 친구 마인드대로 가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망해요. 진짜 망하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불만은 불만대로 쌓이고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탈출할 거예요. 진짜로.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아직 그 친구분이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큰 돈을 만질수록 세금 나가는 게 아까워요. 부자들이 왜 탈세를 할까요? 부자들이 낸 세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탈세를 하는 거야. 서민들은 탈세할 이유가 없죠. 왜냐? 버는 돈이 적으니까. 버는 돈이 적어가 세금 내는 게 적잖아. 근데 부자들은 세금 내는 게 덩어리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내가 큰 돈을 버는 건 맞지만 그만큼 내는 것도 엄청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덜 내고 싶잖아. 만약에 그 친구분이 연봉이 3억 5천만이었으면 그런 얘기 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못 한다는 거지. 예. 그 친구분이 왜 연구실에서 연구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절대 이런 말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진짜 맞습니다.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를 어디 술자리나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아마 안 부를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 발상입니다. 아무튼 이런 걸로는 출산율 못 올립니다. 차라리 지금 대한민국 여자분들한테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게 만들든가.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차라리 우리나라에 넘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외국 여자들을 적극적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매칭을 시킬 수 있도록 나라하고 수교를 하든가.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게 제일 현실적이에요. 이미 우리나라 인구만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는 출산율이 올리기 힘듭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도 국제결혼을 앞으로 점점 장려하는 걸로 갈 겁니다. 그래야 출산율을 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친구분한테는 연구나 똑바로 하고 가세요. 연구나. 이딴 거 얘기하지 말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